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 장을 마쳤고요. 4월의 마지막 장을 좀 안 좋게 마쳤네요. S&P, 다우, 내스닥 지수를 보면 다 떨어졌고, 이번 주는 월요일 말고는 그냥 신중하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뭐 그런 장이 아니었나, 장이 연속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4월 달까지 좀 돌이켜 보면 1월 달, 2월 중순까지는 그나마 좀 장이 굉장히 좋았고, 2월 중순까지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는 계속 빠지면서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나.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만 주가 방어를 좀 하고 있고, 시클리컬이라든지 뭐 경기 순환주, 민감주 뭐 그런 애들,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뭐 스테이플스 뭐 그런 애들만 위주로 좀 주가 방어를 나름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개별 종목들 보면 크게 볼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빨간색이 많았고, 뭐 SSPK 조금 올랐고, 원투도 조금 올랐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코인베이스는 결국은 조금 올랐고, 그랩도 올랐습니다. 우버는 조금 빠졌고, 뭐 조금 빠지던지 뭐 오르던지, 올라도 많이 안 오르고, 클리프는 조금 올랐네요. 루미나 좀 많이 빠졌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었나. 뱅크 섹터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의외로 텔레닥은 선방을 했고, 어저께 너무 많이 빠졌는지. 근데 아멜은 오늘 또 빠졌고, 얘네들도 뭐 다 빠졌고, 전반적으로 뭐 다 빠졌습니다. 얘는 오늘 제품을 뭐 FDA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 정도 올랐고, 아침에 50%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조금 오른 것 같고, 오늘 테슬라는 뉴스가 있었죠. 테슬라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테슬라 서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세일이 실리콘 칼바이드가 뭐 550밀리언 this year, 뭐 이게 테슬라 프로덕션이 오늘 올해 1밀리언 비클 정도 할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충분히 뭐 하지 않을까, 1밀리언 위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뭐 트위터가 떴다고 뭐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테슬라 좀 많이 올랐고, 니오도 뭐 그런 영향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어닝 발표하고, 제가 볼 때는 어저께도 쉐어해드렸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라서 좀 오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멜은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한 15불 중후반대에 좀 더 집어넣습니다. 뭐 어차피 뭐 미래를 보고 몇 년 후를 보고 산 주식이니까. 그리고 MP도 의외로 많이 떨어졌고,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스페이스도 좀 빠졌고, 그 정도 아닌가 싶고요. 계속 장이 안 좋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나스닥 올해 들어서 2월 달까지만 괜찮았고, 그 후에는 뭐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오르고 있고, 펀더멘탈 아주 강한 애들만,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뭐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사태가 있었죠. 2008년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 있어가지고, 2008년에는 연초 대비 한 40% 가까이 빠졌고, 2009년에는 회복을 했고, 2010년에도 괜찮았고, 2011년에는 세계적으로 이코노미 그로스가 좀 낮았고 좀 불안불안한 해였고, 그리고 그때 유럽 그 뎁 크라이시스 사태가 나가지고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뭐 그쪽 서유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뎁 크라이시스가 나가지고 그때는 많이 주가가 뛰지 못했고, 2012년 그럭저럭, 2013년 굉장히 좋았고, 2014년도 그럭저럭, 2015년이 중국발 이코노미 슬로우다운이 있어가지고 마켓 셋업가 그때 2015년 후반기였을 겁니다. 이때도 그때 있었고, 8월 이때도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있었던 것 같고,
2016년 괜찮았고 2017년도 굉장히 좋았고 2018년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코노믹 슬로우다운, 특히 미국 쪽에 이코노믹 슬로우다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그때 중국 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때 트럼프였죠. 트럼프 때 한 1.75% 빠졌고, 그다음에 2019년 굉장히 좋았고 2020년 2020년에 팬데믹이 있었지만 3월 달 전으로 1월 달하고 2020년 연말하고 비교를 하면 한 43%? 그 정도 지수가 오른 거고, 2021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코노믹 슬로우다운이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특히 미국 쪽은 경제 회복기니까 물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 부양하고 있는 거고 그런 효과가 많고, 그래도 뭐 GDP도 6.4% 올랐다고 하고 1분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오늘 장이 이러니까 암울하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름대로 점쟁이도 아닌데 어떨까, 2021년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한 이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었고,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도 장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맥을 못 추니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쉐어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스탁 마켓 뉴스 라이브 업데이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는 특별한 내용이 안 올라오니까 보다가 하나 좀 들어보면 괜찮을 만한 섹션이 있어가지고 쉐어해드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올해 여태까지는 테크놀로지 스탁이 기술주가 시클리컬이나 밸류 스탁보다 언더퍼폼 해왔다. 왜냐하면 인베스터들이 이제 작년에 테크놀로지가 너무 잘했으니까 그쪽에서 빼가지고 이제 이코노믹 리오프닝 관련된 뭐 시클리컬이나 밸류주로 이제 로테이션 했으니까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스탁이 언더퍼폼 해왔다. 하지만 전략가 애들은 테크놀로지 컴퍼니의 포텐셜, 그로스 포텐셜을 최근에 좀 언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테크놀로지는 이제 the largest single growth trend of our lifetime 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라이프타임에 가장 큰 growth 트렌드 아니냐.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단기적인 주가 보지 말고 뭐 한 달, 두 달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면 이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엄청난 그로스를 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그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공유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버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뭐 만드는 거 우리가 쓰지 않냐, 세상이 바뀌지 않냐,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코노미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뭐 클라우드 액티비티도 지금 30%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뭐 50%, 60%, 70% 앞으로 한 1, 2년 있으면 그 정도 되지 않냐. 이제 숫자가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익스플로드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을 하니까 앞으로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결국은 기술주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링크 해드릴게요. 포드하고 텔레닥이 다운인데 이제 어닝 발표하고 많이 빠졌는데 이게 바잉 오포티니티냐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잘 팔린다. 그리고 이제 트럭 있는데 트럭 셀링 프라이스,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Q1 어닝은 가장 좋은 실적이었다. 여태까지 보여준 실적 중에서. 그리고 프로피터빌리티에도 임프루먼트를 계속 한다. 해와가지고 가장 좋은 실적이었고, 지금 스탁 프라이스가 딥한 거는 칩 쇼리지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칩 쇼리지가 끝나면은 스탁 프라이스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텔레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닥 펀더멘탈은 임프루빙 하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
Adjusted EBITDA 기준으로 year over year 430% 올랐고, 예, 어저께 영상 만들어졌죠. 5배 올랐으니까 뭐 그걸 따지면 430% 올랐다고 하네요. 레버뉴는 151% 올랐고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크로닉 케어 인롤먼트도 올라가고 있고, 예, 쿼터를 비교해도 올라가고 있고, 이얼리로 비교해도 올라가고 있고, 작년하고 비교해도, 작년 전분기하고 비교를 해도, 예, 그리고 이제 리본고, 예, 텔레닥이 몇 개월 전에 산 거, 그것도 매니지먼트에 잘한 일이다. 매니지먼트가 잘한 일이다. 그리고 2020년에 페이드 멤버십 성장이 너무 커서 지금 2021년에 그 멤버, 어저께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예, 그게 가장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페이드 멤버가 2020년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좀 성장세가, 예, 조금, 예, 둔화된 거고, 예, 그래서 프라이스가 다운이다. 예, one of the reason, 그게 그거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써놨고, 바잉 오퍼튜너티일 수도 있다. 만약에 가이던스 나중에 멤버 그로스 사인을 보여준다는 그런 가이던스를 나중에, 예, 뭐 3분기라든지 이제 연 결산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여주면 2분기라든지, 예,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오늘은 뭐 주가 흐름을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안 보면 섭섭하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우선 ACTC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계속 비슷한 볼륨만 거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오늘 2.94% 빠졌고 16불대 초반 찍었고 아침부터 쭉 빠져가지고 그냥 이 정도 상태로 유지를 했고 계속 이렇습니다. 내려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지금 3달짜리 차트 보고 있는데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지금 빠졌고, 예, 어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누가 장난치는 것처럼. 예, 특별한 뉴스 없었고 아직 합병 소식은 없습니다. 예, 다음은 페이세이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오늘 거의 뭐 제자리 걸음 0.29% 빠졌고, 이 아침에 조금 밑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뭐 그냥 이 정도로 유지했네요. 오늘 아침에 사는 볼륨이 엄청나게 정대가 보이는데 하루치를 볼까요? 예, 아침에 엄청난 볼륨이 들어왔고 샀고, 예, 그 다음에 전잔하다가 또 조금 샀고 또 전잔하다가 또 조금 샀고 끝날 때 또 조금 샀고 그런 식이었고, 예, 계속 뭐 전잔했네요. 근데 뭐 이렇게 사는 볼륨이 들어왔다는 거는, 예, 좋은 신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페이스F도 뭐 특별한 뉴스 없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예, 11주 평균보다 조금 높은 볼륨이었고, 예, 조금 빠졌고 어저께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진 것 같고, 이것도 1일, 예, 데일리 차트 보고 있는데, 예, 아침에 좀 올라갔네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뭐 빠졌다가 좀 몇 번 롤러코스터를 타긴 했는데 뭐 그냥 볼륨 다 전잔했네요. 그냥 전잔하다가 끝날 때 엄청난 볼륨이 들어왔네요. 예, 여기서 한 2밀리언 이상 볼륨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끝날 때 엄청난 볼륨이 들어왔습니다. 끝날 때 엄청난 볼륨이 들어왔고 다음 주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 특별한 뉴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아직 어닝 발표 컨펌 안 됐고요. 예, 컨펌 되면 바로, 예,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헤비했다고 나오고, 예, 4.65% 빠졌고, 예, 그냥 쭉 빠졌다가 이 정도부터 다지기 시작했고, 예, 오후 2시부터 조금 반등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졌고, 볼륨은 특별한 볼륨은 없는데 그냥 쭉 팔다가, 예, 장 끝날 때 왕창 들어갔네요. 아주 장대가 크게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격에 엄청나게 줍지 않았나. 예, 여기 거의 밀리언 가까운 볼륨을 샀습니다. 누군가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아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아멜 어닝 발표하고 지금 아멜 5월 12일인가 어닝 발표할 것 같은데 아직 컨펌 안 됐으니까 그거 나중에 컨펌 되면 쉐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3월 24일 날 어닝 발표할 때 그거 가지고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이건 지금 3월 24일이 아니라 이제는 4월 30일이죠. 오늘 종가가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172불 35전, 아멜 같은 경우에 15불 39전. 그래서 마켓 캡이 텔레닥이 이제 26.6빌리언, 그리고 아멜이 3.7빌리언 이 정도 찍고 있고, 세일즈 레베뉴 같은 경우에는 아멜은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245.3밀리언, 그리고 245밀리언, 그리고 텔레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포함해서 한 1.4빌리언 가까이 되는 걸로 트레일링 12months로, 그러니까 작년 가장 최근에 12개월. 아멜은 지금 1분기 발표를 안 했으니까 작년 거 쓰는 거고, 텔레닥은 올해 1분기를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 1분기를 빼고 올해 1분기를 넣으면 제가 그냥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1.4빌리언 정도. 그래서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19.2 타임스가 나오고, 텔레닥 같은 경우엔, 아멜 같은 경우에는 15.1 타임스라고 나옵니다. 3.7 빌리언을 245로 빌리언으로 나누면 이 정도가 나오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 가격이 연말까지 가진 않겠죠.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 가격이 연말까지 간다고 치면 2빌리언으로 올해 2빌리언 찍겠다고 했으니까 13.3 타임스가 되는 거고, 아멜 같은 경우에 260밀리언 달러 찍는다고 했으니까 14.2 타임스가 되는 겁니다. 현재 가격 가지고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얘네가 말한 대로 2빌리언 찍고 아멜 같은 경우는 260밀리언 찍으면 연말에는 역전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는 아멜이 더 뭐 물론 이 매출 규모나 좀 사업 구조도 조금 틀리긴 틀리고, 매출 규모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면 매출 대비 아직도 아멜이 조금 더 싸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분기 결산 보고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넘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5.1 타임스, 19.2 타임스라고 해도 얘네는 100% 성장률을 거의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2021년에도 매출 대비로 하면 100%가 아니라 한 뭐 80 몇 %라고 그랬나요? 아멜 같은 경우에는 83%, 아멜 같은 경우에는 6.1%, 성장률이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뭐 이게 결코 싸다고만도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1분기 결산 보고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진짜 6.1% 찍을지 아니면 더 많은 숫자를 찍을지는. 그래서 5월 12일 그 정도 결산 보고를 할 것 같은데 1분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다음은 벌진 갤럭틱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 조금 빠졌고, 뭐 장이 안 좋아서 빠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얘도 끝날 때 큰 볼륨이 있었네요. 끝날 때 한 400K, 뭐 아주 오늘 데일리 볼륨에 비해서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볼륨이 끝날 때 요 가격에 많이 들어왔네요. 아마 이제 5월달 되니까 5월 테스트 비행 생각하고 들어온 볼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테스트 비행이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오늘 10일치 평균 한 4밀리언 되는데 오늘 볼륨 한 2.7밀리언.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5.36% 빠졌고, 그냥 아침에 조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쭉 빠졌는 뭐 그런 케이스였고, 아침에 파는 볼륨 길게 있고 또 사는 볼륨도 있고, 끝에 또 다시 좀 사는 볼륨 있고,
예, 뭐 MP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어닝 발표가 스펙 같은 경우에 그 레귤레이션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 6일이 아니라 뭐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컨펌 되는 대로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